이 남자 사주인데 을사, 갑신, 정유, 경술이다. 이제 사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제복이 좋게 보이잖아요. 이게 흔히 이제 고전을 본 사람들은 보시면 이게 재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재물이 좋은데 이 재물을 진짜 취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죠. 그럼 우리는 여기에 정화일주는 이 경금의 재를 녹일 수가 없다. 이게 특징이에요. 그러면 어느 때 이 재를 취해 신금이 돼 있을 때 이 경금이 신금이 돼 있을 때 정화의 재물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을기가 합이 돼 있을 때는 이 재물을 취할 수 있겠죠. 자, 재물을 취한다는 얘기는 신금이 되면 신술까지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경금이 될 때는 신술이 되면 결과적으로 재물을 취할 수가 없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. 그래서 재운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재운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염라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주를 잘못 보면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재운이 좋아도 쉽게 이 재물, 이 경금이 재인데 지지의 술토와 신유수의 금국으로 되어 있죠. 이게 신금이 되어 있으면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. 뿌리가 위에 뿌리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신금이 뿌리로 연결될 때는 신수를 다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경금이 됐을 때는 취할 수 없다. 이것이 저희들이 특이한 방법의 해법이기 때문에 재운이 온다고 해서 재물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.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.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뭘 해야 하냐? 재물의 탐에서 사업성을 버리고 자기 사업성을 버리고 조직 생활하는 게 좋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의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사주 보실 때. 자, 뭐가 없는 것부터 태그를 해보자. 한 말. 뭐가 없어요? 자, 물이 없다. 자, 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 금이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죠? 금이 놓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자, 물을 끓여다 쓰는 것은 오직 내가 끓여야 써야죠. 그러면 자, 여기에서 저 어디를 끌고 가요? 정화에서 뭘 끌고 가? 임수를 끌고 온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 물을 끌고 왔을 때 본래는 이 금이 놀기 위하고 저 나무를 키우는데 물을 쓰려고 가지고 끌어온 거예요. 그럼 끌어온 목적이 뭐냐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.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기초에 배웠던 정림 한목, 을목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임수의 물을 끌어오면은 여기서 쓸 게 뭔가 금이 물에서 놀 수 있고 나무를 길 수 있었다 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런다고 정림 합이 을목이 안 된 게 아니라 됩니다. 되는데 자, 보세요. 자기가 정림 한목 을목이 되면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겠냐를 보시면 여기에 등락계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렇죠? 등락계급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얹혀서 가도 좋다.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을령 합이 풀어졌을 때는 경금이 이 칼자루가 간목이 칼자루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나는 얹혀서 가면 이 재물도 결과 조직생활로서는 취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 사주를 요약해서 풀어보자면 이런 결론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. 자, 그렇다고 봤을 때 지지에서 보면 이 제국이 좋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이 사주를 고전에 한번 갖다 밀어보세요. 자, 우리는 고전에서는 정화가 금을 녹일 수 있다라고 배웠죠. 그렇죠? 고전에서는 병화는 못 녹이고 정화가 녹일 수 있다고 얘기를 배웠어요. 고전에서는. 그런데 우리 물상도는 반대예요. 정화는 신금을 녹일 수가 있고 경금을 녹일 수 없다라고 이해하신다.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고전에 갖다 대면은 아, 이 사람 재벌 사주야 좋다고 할 겁니다. 근데 우리 물상도에서는 아니야. 실제 검증해도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 제가 검증한 결과에서는 이렇게 물상도는 정확성과 또 실제 재운이 어떻게 올 때 돈을 벌고 한 것도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. 이건 저는 검증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화에서는 경금을 녹일 수 있다고 배웠다 그 말이요. 고전에서. 그러니까 아이고 재국이 다 좋아. 아, 이거 사람 큰 재벌가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. 재벌가가 아니야. 나는 아니라고 했고 고전한 사람들은 재벌가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. 어느 쪽이 정확하느냐? 물상론이 정확하다. 바로 이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개념은
사와 이 신이 있다는 얘기는 인신사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러면 계속 활동적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월경합을 했을 때는 자, 여기 재를 취할 수가 있고 그 말이에요. 그러 대신 내가 정립한목에 여기에 등불이 될 수가 있고, 그러면 합을 해서 등불을 쓸 거냐, 결국 그냥 등불을 쓸 거냐, 정립합을 해서 을목을 쓸 때 이것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. 그게 좀 어렵죠, 이렇게 생각하면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을경합이 될 때는 재를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, 그죠? 을경합이 풀어졌을 때는 간목에 등불이 되리라, 이거예요, 답은. 그래서 그러면 이 등불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정립한목을 해서 이 등락앱을 하는 거나, 쉽게 해서 내가 등불을 다는 거나, 내가 을목으로 가서 등불을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렇죠? 그러면 을목과 이 간목과 경금의 관계는 어떤 관계? 칼과 칼자루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하고 관련된 쪽에 연결이 있다고 보면 된다, 이 얘기고, 자기가 실질적인 재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은 재혼이 지금 가고 있죠. 이때는 조직 생활로서 쉽게 얘기해서 금융계통에 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, 그 말입니다. 정확하게. 그러면 대운 한번 봅시다. 11살 때가 이모대운이에요. 이모대운. 그럼 본인이 정립한목이 묶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. 그러면 자, 여기에 오화라는 거 뭐냐? 오라는 것은 장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항상 개연성이라는 것은 그 연도에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. 이제 이렇게 보시면 쉽게 우리가 아하,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. 그러면 자, 모든 일은 자기가 필요했던 재운이 이거 아니었죠. 재운이 끝나면 달라지는 거예요. 자, 사람이 볼 때 운이란 그래요. 이 재운이 흘러간다는 것은 재운의 금의 행위를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바뀌어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. 이게 이제 흐름이라면 이게 대운이에요. 그래서 대운과 흐름을 정확하게 보면 딱 판단이 정확하게 쓰죠. 그죠? 그럼 이 사람의 살아나가는데 인생의 전성기는 어디? 이렇게 찾아봐야지. 전성기는 어디냐?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신사 경지인의 돈을 벌었을 거냐 못 벌었을 거냐 그 말이에요. 재운이 왔는데. 그러면 고전식으로 얘기하자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와야지. 그렇죠?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? 을경합이 돼 있으면은 내가 친금의 재물을 취할 수 있고 그 말이고, 풀어지면 경금이 되죠. 자, 신사대운에 신금이 와서 을경합 풀어요 안 풀어요? 풀죠. 또 여기 와서는 뭐예요? 경금이 와서 을경합 풀어불죠. 실질적인 재운이 올 때 내가 재운을 못 본다 이 말이죠.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 잘못한 것은 여기서 재운이 와서 재운이 좋다고 하면 별해. 안 맞아요. 절대 안 맞습니다. 근데 그 여건이 어떻게 구성이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재운이 되고 안 되고 한다 그 말이에요. 가장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운에서는 조직생활만 해야 돼 그 말이에요. 조직생활. 그러면 자, 자기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는 어느 거겠냐? 만약 회사 다닐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. 자, 이 사람이 자기가 재운의 행위를 했고 할 때는 여기서는 뭐예요? 각기 합의됐죠. 그러면 내가 이 등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지대가 없어졌잖아요. 그죠? 을목이 됐으니 지지대 없어지죠. 그러면 지지에는 뭐예요? 좌오묘 형성이 돼야 한대요? 된다. 그때 그만두게 돼야 돼. 회사를 그만. 그러니까 자, 우리는 회사를 다닐 때 어느 시점에 가서 네가 그만둘 것이다. 어느 시점 가면은 네가 성장하고 새로운 뭘 할 거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. 그리고 얼마나 정확합니까? 틀릴 이유가 없어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옛날 상담할 때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거 처음 봤다. 다른 데 가면은 다 재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번다고
나한테 굉장히 하고 아이고 당신 재벌이냐고 이렇게 상담했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딱 자른 것 전 자기는 참 신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. 사실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주를 잘 보고 못 보고는 한 장 차이인데 물상론과 고전의 차이점을 여기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확성을 기할 수 위해서는 이 물상론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옵니다. 지금도 연락 와요. 그래서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도 저한테 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번 정확학설을 짚어주면 쭉 고정 거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죠. 자, 그러면 무인대운에는 어쩔 것인가? 무인대운에. 자, 얼른 생각 이때 하세요. 그럼 자, 무토가 온다는 얘기는 저 간목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자, 여기에서 간목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에서 간목이 나무가 심을 수 있는 땅이 왔고 간목의 뿌리가 왔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시사에 됐죠. 너는 새로운 변화를 일 건데 그 말이에요. 그러면 자, 간목이 살아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? 자, 그러면 간목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하고 관계가 있죠. 여기 입장에서는 간목 입장에서는 항시 대법을 보라고 했어요. 간목 입장에서는 관이 되고 경금의 입장에서는 재가 돼. 그 재관이 서로가 융통이 되게 돼 있는 모든 오행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. 천간 합을 충을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물상에 안 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이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 반드시 이 건설 쪽에 관계된 일을 하고 손이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쪽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떤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를 지표를 정해서 우리는 그걸 결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.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우리가. 말 한마디 잘못되면 이 사람 엉뚱한 길로 가 고생을 하게 되고,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전처럼 당신 돈 잘 버니까 사업해. 사업에서 뭐 적었어요? 쫄딱 망하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잘못 인식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데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행동 자체로 보면 이 사람 이 운이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좋은 운이죠.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재운이 올 때보다 이때 능력이 더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. 갑인 그 무인 대운에. 그게 얼마나 정확해요. 자, 그러면 61대 가서는 어쩐 것이냐? 61대 가서는. 자, 61대 예측한 것은 나의 항시 여기서도 이제 천간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. 무토 입장에서는 이 관이 깔고 있죠. 무토 입장에서. 그러면 관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와 관계가 일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내가 재를 깔고 있죠. 사유축에 유금할 수 축토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축토가 뭐 화생토 관계 식신이라고 한 게 아니라 사유축의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실질적인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말이고. 그럼 이 정화라는 것은 너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? 정이 되면은 저 간목에 등불이 2개 달릴 수 있는 역할이 되죠. 그럼 자기 이치가 확보가 된다. 뚜렷하다.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. 그러면 이 대운이 자기한테 좋은 대운 아니에요? 네. 좋은 대운이지.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갈 때 사주 보시는 여러분들이 일생의 전성기가 어딘가를 반드시 짚을 줄 알아야 돼. 그래야 자 여기서 고생해. 걱정하지 마라. 너는 이 대운에 가면 앞으로 20년 동안 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너는 크게 성공할 수가 있어. 안정되게 살 수 있어. 이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누구?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, 우리가.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 이유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이 병자대운 한번 나고 병자대운으로. 자, 병자대운은 수국화가 되죠. 거꾸로 보면 당시 관계를 얘기하라고 했어요. 이 대운에 병자가 오면 수국하다.
관이 밑에 깔고 있어. 그 말 아니에요. 근데 이 관이 뭐지? 나하고 좌우묘유가 됐네. 그럼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안 좋아지네.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대우는 흐름을 보고 항시 제가 이제 대법 얘기를 한 이유도 항대가 있으면은 항시 유가 있으면 무가 있고 무가 있으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운에 이 대운에가 이 관계성이 미치는 영향 밑에는 상대예요. 그러면 수국화의 관이란 말이에요. 거꾸로.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병화 원달증이는 어떤 일이 될까요? 자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. 그렇죠.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. 그럼 별로 좋은 건 아니지. 벌써. 그런데 지지에 좌우매가 됐잖아요. 그러면 좌우매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좋지 않다는 얘기 감이 오지. 그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빠? 서서히 이제 사람이 늙어지며 쇠퇴하는 갈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것이 거기에 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늙어지면 다 사람들이 병들고 해서 죽지 건강해서 죽어요? 건강해서 오래 살아. 병들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때부터는 건강이 안 좋아질 건데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자수라는 역할은 어떤 게 해주냐? 저 신자진의 개연성 있잖아요. 자 신자진이 개연성 있어. 그러면 자 나의 재물하고 관계도 있죠. 그러면 자 어쨌든 재물하고 관계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자 좌우묘 관계되고 재물 관계 있어요. 그죠? 그럼 재물 쪽으로 취하려면 신유술이 돼야 되고 이 관계 잘못하면 좌우묘가 될 수 있고 이거란 말이에요. 자 그러면 첫째 중요한 목표가 이거예요. 돈이야 따라오고 흐름이 가겠지만은 내 이 병화가 어떻게 역할하냐. 내가 간목에 이 병화가 꽃을 피면 나는 안 보이지. 그럼 이때 쉽게 해서 너라는 존재는 쉽게 해서 명예의는 없어하고 같은 얘기도 같아요. 점차적으로. 그래서 이 운이 예측 알고 있는 거예요. 넌 70이 넘으면 너의 명예를 생각하지 마라. 너의 가진 자산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. 그럴 때 네가 편안하다. 자, 그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. 이거는 신수이 돼 있지만은 사유축에 돼 있어. 자, 사유축이 돼 있는데 사유축의 유금이 뭐냐? 금생수해서 물을 생산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내 관이 되는 거지. 그러면 자, 너는 노후에 이 상가나 임대 소득을 가지면 좋다. 이렇게 그걸로 지탱하기 좋다. 이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. 간단하게.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사주를 봤을 때 너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파노라처럼 설명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한 인생을 파노라처럼 설명할 수 있다. 이것이 우리 남초불사의 특징입니다. 자, 유튜브를 보신 선생님들, 우리가 특별하게 이 물상노의 감법으로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감춰 주시고 좋은 학문을 많이 같이 배우고 습득하셨다가 다음도 좋은 방송으로 영상을 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